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11가지 법률과 용도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가고 있죠. 용도 변경과 관련된 법률 11가지 공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법 등 11가지 법률에서 80여 가지 공법 중에서요. 80여 가지 부동산 공법 중에서 11가지 법률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용도 변경을 알아야 되냐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잖아요. 용도 변경을 모르면 세금을 엄청 쳐맞는다든가 또는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11가지 법정을 정리해 줄 거고요. 조제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보다는 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좀 응대하기가 좀 편합니다. 뭐 통화할 일 있으면 제가 전화를 먼저 드리는데요. 웬만하면 전화보다는 직접 전화 주시는 것보다 교재 구매할 때는 문자로 주시면 제가 조금 작업하는데 일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제가 또 물론 전화는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도 변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유치권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유치권 총정리를 해드리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하긴 했어요. 간접적으로 하긴 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대법원 판례 300개가 넘어요.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유치권과 관련된 판례가 300개는 넘거든요.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300개를 진짜 한 열흘 20일 걸려서 한번 싹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남들보다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 300개를 제가 이렇게 물론 거기에 300개 중에는요 반절 이상이 다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결련관계부터 해서 결련관계에 관련된 판례, 점유하고 관련된 판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거, 변제기에 도래된 어떤 판례, 뭐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신유칙, 그 다음에 기타 유치권, 요렇게 해서 제가 300개 대법원 판례를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다 드리자면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쯤은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 수가 있고 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정이상권인지 유치권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잔금을 낼 때까지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법정이상권 인정되죠? 처음 듣는 사람은 제 강의 보십시오. 잔금을 낼 때까지. 그죠? 그런데 유치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변제의가 도래하면 유치권이 인정 안 되죠? 그죠? 유치권이 인정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헷갈릴 수 있는 조문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놨고 아무튼 좀 유치권 강의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한 3편에 걸쳐서 아니면 2편에 걸쳐서 최대한 빨리 속독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강의 시청해서 여러분들 유치권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유치권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치권이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또 이렇게 유치권을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답을 찾고 이건 유치권 깨지네. 그죠? 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유치권은 만족하지 않으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방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더 쉽습니다. 그죠? 유치권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면 나중에 언젠가는 큰 돈 벌 날이 있을 겁니다. 큰 돈 버실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빨리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 변경은 80여 가지 공법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공법 중에서 이 11가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 변경, 농지법에서 용도 변경,
산지법에 관련 용도 변경,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도시공업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에서 용도 변경과 경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몇 가지 또는 부칙에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경매하고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큰 돈을 날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모르면 여기서 이 법률들 11가지 특히 이것들을 모르면 큰 돈 날립니다. 여러분. 아니면 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강의도 한번 빨리 진행할 테니까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제 교재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교재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제 교재 있잖아요. 여기다 커서 컨트롤 F 치시고 용도 변경 아이고 영문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도 변경 쳐가지고 문서 전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서 전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문서 전체 클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찾기 버튼을 누르면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단어마다 클릭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제 교재는 사실은 저는 좀 활용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입찰 들어갈 때 얼마든지 그 10,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종합적으로 하면 10,000페이지가 넘는데 거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컨트롤 키보드에서 맨 좌측 왼쪽에 컨트롤 있죠? 컨트롤하고 C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뜨니까 한글에서요.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부터 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810강에서 말씀드렸죠. 용도 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은 809강 바로 전에 그죠? 809강 810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809강 810강을 참고하십시오. 이거 또 말씀드리기는 제가 시간도 촉박하고 많이 안 됩니다. 물론 이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가지고 용도 변경 가지고도 저도 뭐 얼마든지 많이 길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띄엄띄엄 하는 것들이 있죠. 띄엄띄엄 하는 그런 강의들 그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 실력 절대 안 는답니다. 자, 두 번째 농지법과 용도 변경. 농지법에 대해서요. 용도 변경은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농지법 40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용도 변경의 승인. 그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그죠? 뭐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협의 이런 걸 통해서 농지를 개발하게 되면 농지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뭐 건축물을 지었어. 아니면 또는 공장을 지었어. 또는 창고를 지었어. 그죠? 그러면 요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5년 이내에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이거든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5년 동안은 용도 변경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이게 농지를 전용했어요. 농지를 전용해서 여기다 공장을 세웠어. 공장을 세웠는데 자 2024년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이 공장이 첨단 업종이에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첨단 업종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 공장을 주물 용광로를 갖다 사용해서 주물하는 거 있죠. 주물 가공을 갖다 하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첨단 산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기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이게 이제 공장이 산업지적법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뭐 100% 감면, 50% 감면 그러거든요. 농지전용 분담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농지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공장이나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5년 전에 5년이 지났는지 5년이 안 지났는지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언제 생성되는지, 그죠? 5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시고 입찰을 하시라. 그래야지 내가 사용하는 목적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년 이내에는 말씀드렸지만 심의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감면받았던 세금들도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이기 때문에 많게는 몇 억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도 용도 변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도 21조에 보면 용도 변경의 승인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 승인을 받아, 여기 있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이고, 표시를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임야에다가 공장이나 뭐 창고를 지었어. 근데 이 공장을 짓는 법률에 어떤 법률에 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창업지원법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공장을 지었는데,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임야였어. 임야에다가 공장이 들어섰어. 그죠? 근데 2024년에 제가 낙찰을 받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용도 변경이 안 돼. 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농지법 같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내가 감면받았던 세금, 그리고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승인 안 납니다. 그죠? 승인 안 나기 때문에 공장을 또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요것도 물론 농지법, 아까 산지법, 요거 다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죠.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은 19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19조. 여기서 쭉 알죠? 이런 것들.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관련 시설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자산 전문 연구 군주기라고 해요. 이렇게요. 그죠? 여기서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2종 근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 근생에서 문화집회시설군 또는 근생에서 자동차 관리 시설군으로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같은 시설군 있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근린생활시설도 1종 근린생활이 있고 2종 근생이 있죠. 이런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변경 사항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용도 변경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용도 변경 한 번에 몰아보기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용도 변경 한 번에 몰아보기. 가지고 뭐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가면 허가,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그죠? 건축물 대상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 건축물 대상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어떤 적법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요즘 또 주차장법이 강화됐잖아요. 주차장법,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은 가능한지, 그다음에 구조 안전이 내진 보강이 돼 있는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그다음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다음에 용도 변경 비용은 누가 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죠? 용도 변경 비용은 보통 원래는 이제 필요한 사람, 세입자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일종 근생 쓰고 있는데, 일종 근생으로 쓰고 있는데 요걸 뭐 종교시설로 바꾸고 싶다 그럼 세입자가 원래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안 나가는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부담해주기도 해요. 아니면 반가에 하든가 뭐 그것은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고, 원칙은 대부분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쓸 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계약서를 써줍니다. 그다음에 하수소 원인자 부담금 요거 그죠? 이런 거 따져봐야 되고, 정화조 용량, 주차 대수, 용도 변경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중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 요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차장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구조 안전하고, 이것은 뭐 기술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사라든가 건축 기술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 뭐 전문가가 있죠. 이런 것도 그죠? 그다음에 주차장 요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자동차 산업시설군, 전기통신, 문화, 영업, 조유, 근생, 주거업무, 그 밖 시설군. 그래서 주거업무 시설군을 근생으로 바꾸고 싶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근생에서, 근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건축부에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건축물대장 같은 시설군에서는, 이 시설군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법 별표 1에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동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쭉, 주차장, 운전학원, 뭐 여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뭐 자원순환시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자원순환시설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뭐예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니까. 같은 시설군 안에서니까. 근데 단지 여기서 체크할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또 어떤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거리 규제, 또 어떤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보면서 타당한지 안 하는지 그것도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문화집회시설군, 뭐 여기 보면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군, 유락시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영업시설군은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이 있다. 그죠? 1종 근생, 2종 근생. 1종 근생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작은 것들, 그죠? 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종 근생은 우리가 일반 입점 포함되죠. 2종 근생에는, 1종 근생에는 휴게음식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종 근생은 휴게음식점, 2종 근생은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를 알죠?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 못해요.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교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대로,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 지붕을 빨간색으로 해, 여기는 단독주택만 들어와, 여기는 상가만 들어와, 여기는 뭐 종교시설이야, 종교만 들어와야, 종교시설만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려고 그래. 지구단위 계획,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런데 요만큼 토지를 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해. 그러면 요것은 뭡니까? 이 수용되는 지역에, 그죠? 이 지구단위 계획, 편입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면적 소유자, 그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면적이에요. 토지 면적. 잘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면적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인허가 등의 의제해서 용도 변경의 승인, 용도 변경의 승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도 의제되고 산지법이 의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지법에 따라서 공장을 세웠다. 산지법에 따라서 산지에 공장을 세웠다. 이런 공장 설립에 관한,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공장을 세웠다 라고 하면, 농지는 농지법을 준용하는 거고, 그죠? 산지는 산지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예요? 그러면 산지법 5년, 농지법 5년 의제되는 거죠. 똑같이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세울 때는 농지든 산지든 감면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은 50% 또는 많게는 100%까지 다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쓴다. 이 공장을 산지법에 따라서 공장을 세웠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감면받았던 세금 다 토해내야 되고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장에 관한 인허가의 의제 등에서 용도 변경의 승인,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 농지법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세울 때, 공장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산업집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농지든 산지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든 산지든 간에 여기다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죠. 그죠? 산지법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고, 조건이 이제 있겠죠. 그죠? 중소기업법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 공장이 세워졌습니까?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공장이 세워졌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보면 5년 이내냐, 5년이 지났냐, 그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운명이. 뭔지 아시죠?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장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여기 안에 있는 거. 통제보호구역.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통제보호구역, 뭐 보호구역. 그런데 안에서는 뭡니까? 관할 부대장,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죠?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협의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두 개의 조항이 있어요. 두 개의 조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등.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축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랑 똑같다고 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는 일반 건축물만 줘. 여기는 산업단지만 들어와. 여기는 유통단지만 들어와. 뭐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개발진흥지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단은 큰 면적이 있다. 그러면 뭐 공장도 들어오고 창고도 들어오고 뭐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막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죠. 그죠? 찔끔 뭐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그런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렇게 너희들 막 여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공장도 들어오고 주택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같은 시설군끼리 못 차. 여기는 주거시설만 들어와. 여기는 산업시설만 들어와. 여기는 관광시설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블락별로 묶는 거예요. 같은 어떤 유사한 업종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도 있고 모텔도 있고, 그럼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텔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또 어떤 획일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도 성장관리계획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시설, 아니면 업무시설, 일반시설,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지었을 때는 똑같아요. 여기 일반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외국인기숙사 자라. 산업시설은 공장, 창고 이런 것만 자라. 이런 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성장관리계획이 시키는 대로,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시키는 대로 건축물을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똑같아요. 지구단위계획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 깡패입니다. 깡패. 둘이 똑같이 깡패예요. 제일 센 깡패입니다. 제일 센 깡패예요. 자, 그 다음에 주차장법 아시죠? 제가 옛날에 주차장법은 이거 특별히 얘기 안 할게요. 주차장법은 이게 주차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치면 이 주차장이 옛날에 적었을 때는 이 한 50m 떨어진 곳 또는 100m 떨어진 곳에다가 나대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요. 부설주차장. 그럼 이것도 주목이 뭐예요? 주차장이죠. 요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아니면 이 대지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몇 메타 이내에 떨어진 곳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것은
지목이 뭐예요? 주차장이죠. 주차장 이것은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주차장이 딱 됐는데 지목은 주차장이야. 근데 덜렁 낙찰 받고 용도 변경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주차장밖에 못 쓴다니까요. 낙찰 받으면 뭐 할 건데. 한 뭐 50평, 70평 되는 것 같고 주차놓고 거기다 뭐 주차요금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유심히. 부서 주차장은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재채기가 나오죠 갑자기.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일전에 강의를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경매사령관 플러스 주차장 딱 치면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요 300개 대법원 판례를 총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요. 300개의 대법원 판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데 요걸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편, 뭐 두 편, 세 편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다음 시간에 유치권 총정리 여러분들 아마 실력이 좀 많이 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교재 판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요즘 제가 교재 판매 그 광고를 많이 안 하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구매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진짜 공부에 뜻이 있고 내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정말 경매사령관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다 구매했어요. 솔직히 다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0강 이상부터는 750강 이상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정리하는 거 과정이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교재에다가 다 지금 정리하면서 블로 다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구매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식이 돈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돈이에요. 감사합니다.